사실은 뭐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주말에는 부를 예정이고 주말에는 만나서 확인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야 남은 기간에 뭘 해줄 줄 알겠죠. 뭐 민재 준재는 그냥 믿고요. 오늘 이거 프린트를 쭉 인쇄해가지고 5회차까지 집에 갖다 줄 생각인데 뭐 지금까지는 방치 아닌 방치 뭐 하지만 믿음직스러우니까요. 자, 이게 마이크가 따박따박 소리가 나는데 그 원인을 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나고 있는지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한 상황인데, 자 1번 풀어봅시다.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거는 오답이 있을 수 있어요. 좀 즉흥적으로 그냥 제가 문제를 보고 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좀 풀어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편집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어봤는데 1번 제가 틀렸어요. 1번 틀렸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디귿에서 조심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되게 힘드네. 자, 보면은 이 문제에서는 뭐 1번하고 2번은 큰 문제가 없어요. 평행 이동하여 함수가 겹쳐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칭 이동은 없습니다. 대칭 이동은 없기 때문에 이제 부호에 대한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고 평행 이동에 대해서 신경 쓸 건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뭐 이 숫자랑 이 숫자는 x축, y축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무슨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평행 이동해 가지고 일치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묻는 것이다? 여기 분자에 있는 이 3이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디귿이 이제 특이했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디귿처럼 분모에 2x 플러스 1분의 만약에 예를 들어 디귿에서 할 얘기지만 이게 만약에 6이었다. 그럼 여기는 6이고 여기는 3이니까 평행이동에서 같아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제 그걸 실수한 건데 여기서 x-1이고 여기 2x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해줘야 돼? 분모에다가도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고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곱해줘야 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x 플러스 2분의 1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디귿에 대한 풀이거든요. 그래서 디귿이 이렇게 돼서 얘가 3이고 얘가 3이니까 평행이동에서 일치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시면은 그래요. 이거 여기서 이 문제 이 숫자로 그냥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보겠어요? 3에 2x 플러스 1에 이러면서 2x 플러스 3이니까 여기 더하기 6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요거 3이니까 2x 플러스 1분의 6에 더하기 3이 될 텐데 여기가 6이다 라고 해서 여기가 3인데 여기는 6이다 이렇게 다르게 포함하면 안 되고, 지금 분모에 얼마가 있으니까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했던 것처럼 2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맞다. 그러면 3, 3 똑같으니까 평행이동에서 일치하고요. 뭐 기억이랑 니은은 잘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억도 맞고 디귿도 맞아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도 당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답이 있다면 거기서 오답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뭐예요? 합성함수 했더니 항등함수 되었다 이거잖아요. 이거 역함수란 얘기잖아요. 이거 이제 창욱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해서 그래가지고 문제를 푸는 일은 없어요. 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역함수의 성질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으니까 G3을 구하려는데 뭐가 된 거야? G3을 구하려는데 G3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K. 근데 여기서 알다시피 GX는 FX의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FK가 얼마가 되는 점을 찾자. FK가 3이 나오게 하는 이 K 값을 찾으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물론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얘랑 자리 바꿔가지고 부호 바꾸면 되니까. 근데 구해도 되지만 그냥 원칙대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럼 fx가 지금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인데 얘가 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3이 나왔으면 좋겠다. 뭘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2k 플러스 1은 3k 플러스 3이고, 그러면 넘어가면 k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는 1번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함수가 저렇게 있는데 지금 누구를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점근선을 명확하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알려줬어? 원점을 지난다는 정보도 알려줬어요. 원점. 그럼 게임 끝났죠. 그러면 점근선이 지금 얼마야? x는 1, y는 마일이니까 p는 1이고 q는 마일이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돼? 0,0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풀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미지수 나오겠죠? No. 자, 4번은 보면 저렇게 돼 있는데 유리함수는 점대칭이면서 선대칭이라고 했고요. 지금 문제는 유리함수의 선대칭 문제라서 선대칭이 되는 기준이 되는 대칭축은 뭐예요? 그러면은 걔는 뭐냐면은 특징은 기울기가 얼마였다? 뿔마일이었다. 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뭐 이게 두 가지 포인트라서요. 그냥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점근선 구해보면 얼마야? 점근선이 여기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고. 그다음 y 점근선 구할 때는 여기 x 앞에 개수랑 요 x 앞에 개수를 분수로 만들면 되니까 y는 얼마입니까? 마 3이죠. 이게 점근선이니까 요 좌표를 여기에다 넣으면 a 값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 넣으면 b 값이 나오겠다. 그래서 걔네들을 합치면 답이니까요. 뭐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문제니까. 근데 앞부분에 있는 문제 치고 1번의 디귿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자, 이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빨리 캐칭할 수 있는 것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고 갑시다. 자, 일단 점근선은 x는 1, y는 1분의 2니까 2겠죠. 이게 점근선이고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차피 뭐랑 관련이 있어? 정역, 치역과 관련이 있고요. 자, 평행이동했을 때는 누구를 봐야 돼? 분자를 봐야 되는데, 이거 x-1분의 2에 x-1 하면 마이너스 2니까 뒤에 누가 와야 돼? 플러스 7이 와야 되네. 아, 이걸 정리해봤을 때는 분자의 상수는 7로 나와 있어야 평행이동에서 겹쳐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은 점근선이 1하고 2니까 1이 아닌 모든 실수,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맞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1,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이제 뭐야? 점근선에다가 뭐 해야 돼? x축, y축, 점근선에다가 뭐 하셔야 돼요? 점근선에다 이제 몇 선면 y 절편을 찾으셔야죠. 점근선은 얼마? 1하고 2더라. 1, 2. 이게 점근선인데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y 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y 절편이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5면 여기쯤 되겠네. 그럼 이 그래프는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거여서 1사분면도 지나고요, 2사분면도 지나고요, 3사분면도 지나고요. 지금 여기 4사분면도 지나고 있네요. 전부 다 지나니까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평행이동해가지고 그러면 분자가 여기 7이 나오는지 봐야죠. 이것도 1번처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뭐 2x나 3x가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여기는 5에 x 마이너스 1하면은 마이너스 5가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뒤에 7. 똑같이 7에 와야 되니까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다. 기억 니은 리을이겠네. 6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었어.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할 때도 사실 내가 컨셉을 잘못 잡았는지 이제 문제를 풀라고 했잖아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한 방법으로 전곡을 찔러느냐가 중요한데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A라는 점은 임의의 점입니다. 얘는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임의의 점이에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임의의 점인데 얘는 지금 누구 위의 점이야? 얘는 y는 x 위의 점입니다. y는 x분의 1 위의 점입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리고 여기 직선, 요 삼각형의 요 직선과 요 직선은 x축과 y축과 각각 평행하므로 여기는 직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의 넓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32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얘 밑변의 길이 높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b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높이를 알기 위해서는 c의 좌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점 A가 임의의 점이니까요. 점 A는 점 A의 x좌표를 A라고 놓고 A, A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점 A좌표와 점 B좌표에 이제 점 B좌표는 밖에다가 할게요. 점 B좌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일단 Y좌표의 값이 누구와 동일해? 점 A의 Y좌표랑 동일하죠. 그죠?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나 x에다가 b의 x에다가 얼마를 넣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점 b와 점 c는요. 점 b와 점 c는 지금 다 뭐예요? 얘네 둘은 누구 위의 점이야? y는 x분의 1이 아니라 x분의 k 위의 점이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y좌표가 똑같대. 그러면 봐봐. 내가 점 A의 y좌표가 곧 점 B의 y좌표니까 y좌표 얼마라고 나와있어? 점 A분의 1이죠. A분의 1은 내가 여기에 x좌표를 어떤 문자 t라고 할게요. 여기에 x좌표를 t라고 하면 얘는 x분의 k 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에다 t를 집어넣으면 t분의 k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양변에 t를 곱해서 at를 곱할까요? 양변에 at를 곱해서요. at를 곱하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t가 될 거고, 여기다 at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ak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점 b의 좌표를 이제 해결한 거예요. 점 b는 몇 콤마 몇이야? 점 b는 ak 콤마 누구다? 뭐였지? y좌표는? y좌표는 누구 똑같았지? a분의 1이랑 똑같았죠. 그럼 점 b의 좌표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를 알게 된 거냐면 선분 AB.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라고 할 놈을 누구라고 할 수 있어? 선분 AB의 길이는 x좌표에 차잖아요.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를 뺀 거야? AK에서 누구를 뺀 거나? A를 뺀 거다. 그러면 우리는 A의 K-1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의 밑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려면 지금 점 A와 점 C는 x좌표가 동일하죠.
x좌표가 동일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x좌표가 동일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a라고 잡았죠. 그럼 여기다가 a라고 잡으면 점 C의 좌표는 그냥 뭐야? 좀 쉬울 것 같아. 점 C는 a, 몇이다? a를 x분의 k에다 집어넣으니까 a, k가 되겠네요. 그럼 점 C의 좌표를 알게 됐다라는 건 선분 AC,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는 선분 AC는 우리가 높이라고 부르는 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높이라고 부르는 애는 점 A와 점 C의 Y좌표의 차다. Y좌표의 차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A의 K 마이너스 1이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뭐야? 높이야. 그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넓이는 얼마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나요? 32라고 주어졌죠. 32는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높이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계산이 좀 심플하게 잘 되네. K 마이너 아니야 A가 약분되고 이건 약분 안 돼. 그냥 약분 안 돼요. 그럼 이거 곱하면 얼마? K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2분의 1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버리면 64. 그러면 64는 8의 제곱이니까 K 마이너스 1은 8이고 K는 얼마가 되면 되겠다? 9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 K가 9인데 여기도 난 그냥 임의로 K로 잡은 건데 맞죠? 네 맞죠. 그럼 K가 9니까 답은 4번이네. 당황. 한 페이지가 끝났네요. 근데 이건 조금 쉬워요. 모든 학교들이 이 시험지보다는 어려울 겁니다. 자, 다음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은 맞죠. 치역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일 거냐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일 거냐에 따라 다르니까 사실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니? 시작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야. 마이너스 1,2에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루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그래프는 y가 2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럼 얘도 맞다. 이 그래프는 정확히 이렇게 될지를 확인하려면 y절편이야. y절편 확인해야 되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1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 그래프가 아니네. y절편은 0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얘는 3, 4분면을 횡하니 비워두고 있습니다.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조금 배고파지나 조금 살짝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 할까? 자, 봅시다. 이것을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 안 할게요.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자, 이것의 최대값 무리함수랑 유리함수의 최대값은 그냥 경계의 범위의 양끝을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치? 그래도 큰 게 큰 거다. 자, 그런데 당연히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커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값은 루트 a 플러스 3 마3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거가 돼야 되는데 걔가 6이라고 하니까 얘가 루트 9여야죠. 루트 9여야 되니까 a는 3입니다. 그리고 3을 동그라미 팍 찍으시면 안 되죠. 그죠? 얘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a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구하래요. x가 마3일 때 최대였으면은 a가 누구일 때 x가 2일 때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최소는 루트 여기가 3이니까
3 A A가 3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서 2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건 X에다 누구 대입한 거니? X에 2 대입을 한 거죠. 그럼 얘는 1 더하기 3이니까 4. 이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0번. 뭐 문제가 가면 갈수록 쉬워져. 자, 이 그래프 왜 마치 아까 한 것만 같지? 자, 아까 풀어봤으니까 그런가? 아닌데, 아까 앞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점근선이고 0,0을 지나죠? 그러면 우리가 A, B, C를 다 할 수 있을 거야, 그치? 해봐야 되네. 자,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X정관선은 1이니까. 그 다음에 A는 얼마겠어요? 또 마이너스 1이겠죠? 왜? 1분의 A니까, 그치? 그 다음 0,0을 지나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B가 0이네, 그치? 그러면은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된 거야? 루트 A가 마이너스니까 뭐 숫자는 얼마인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네. 부호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0, 음수 0, 음수인데다가 0, 음수 여기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X축 여기 Y 다 대칭하니까 원점 대칭인데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사분면만 지난다? 쓸쓸하게 3, 4분면만 지나겠네. 3번이고. 아, 박훈기는 정말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나 봐. 참을 수 없는 고통, 배고픔입니다. 자,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일 없다 그랬죠? 이제 했던 말, 이게 내용이 했던 말이 계속되니까 지겨워요. 자, 이 말은 F3은 10을 지난다는 얘기고, 여기다 3을 그래서 구하면 얼마야? A 루트 4 플러스 2니까 얘는 2A 플러스 2인데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0이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A는 4가 되겠다. 야, 근데 이거 마플 좀 너무 문제 쉽게 내는 거 아니냐? 아, 12번까지 안 풀고 밥을 먹어야겠네. 이게 너무너무 늘어져가지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내가 여기서 맨날 설명하는 것은 누구만 믿어라? 기울기가 이렇게 딱 고정돼 있을 때는 판별식 D만 믿어서 여기서 이동시켜서 알아보아라. 이동하여 답 찾기. 자, 그럼 교점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제곱해야 되겠죠. 누구에서 교점을 구하는 식은 서로 같다고 놓고 양변 제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 D를 짝수 공식을 쓰면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네. 전개에서 K제곱 K제곱 없어지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얘가 얼마가 되는 때 접하는 것이다? 0이 될 때 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2K는 5니까 K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겠네. 그럼 이 무리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고 직선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지금 K가 2분의 5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작다가 어디까지? 여기 시작점을 지날 때까지니까 시작점에서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죠. 그럼 이게 뭘 조심하라는 얘기야? 자, 일단은 시작점을 대입해서 직선이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얘가 누굴 지나야 된다? 시작점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네.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되니까 K는 얼마야? 2가 되겠다. 그럼 K가 2일 때는 두 점에서 지나는 시작이고 접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다? 2분의 5가 마무리를 하는 지점이다. 자, 조금 이따 쉬었다가 자, 이제 화수목금 이제 4일째 빈강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게 뭐랄까 사람이 앞에 없고 꼭 지금 당장 딱 여러분들이 막 교실에 막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게을러지려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 이것이 과연 유스풀 할 거냐 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뭐 모르겠어요. 진짜 잠깐 생각해보고 이제 수업 시작해 이제 밥 먹으면서 코로나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나 몇 명이나 되고 있나 실시간으로 좀 봤는데 오늘은 700 넘게겠더라고요. 뭐랄까 예전에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도랑 서울에 집중적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지방에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일단 3주는 아니겠다. 더 흘러가겠다 생각이 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또 무슨 생각을 좀 했냐면 이렇게 가야 되는 방법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그거야 어차피 제 고민이고 이번 시험 못 보면 뭐 떠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당장은 뭐 시험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 보면 이제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건데 물론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도 그리고 나도 이것을 일일이 세야 된다. 일일이니 일일이니 몰라. 아무튼 그냥 일일이 세야 돼. 그냥 카운팅을 해야 돼요.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해. 자, 그냥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냥 막 카운팅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뭔가 조금 룰을 가지고 카운팅을 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나는 룰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해요. 그냥 이제 뭐 이 문제 따위를 뭐 거창하게 풀려고 하는 건 아니라 무슨 생각을 좀 해보냐면 야 조금 우리에게 자유로워야 우리가 이걸 세는데 편하지 않겠니? 그러면 이게 자유롭기 전에 뭐가 존재하냐면 우리에게 제약을 걸어요. 내가 수업할 때는 제약 조건이라고 했었고 그래도 예전에 이제 수업할 때 항상 먼저 제약 조건부터 솔빙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귀찮게 하는 건 뭐야?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건 그냥 막 되게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은 첫 번째 왜 이렇게 써졌지? 자, 첫 번째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건 음의 정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음의 정수는 제껴도 돼. 이런 건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불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0이 안 돼. 0이 안 되는 거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해줍니다. 왜 불편하게 해주니? 무조건 한 번은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때가 편해? 경우의 수를 쓸 때 0이 되는 경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0이 안 되는 경우는 0이 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x에 최소한 1이 들어가야 되고 y에 최소한 1이 들어가야 되고 z에 최소한 1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x, y, z에 1을 각각 다 집어넣어주면 제가 얼마가 돼요? 1을 다 넣어주면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8은
저 우변 좌변에 이 8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저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야. 내 선택에서 8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생하는 거야. 근데 얘는 8이 되지 않고 얼마가 돼줘야 돼? 19가 돼줘야 돼. 그럼 여기에 얼마만큼의 증분이 생겨요? 11만큼의 증분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일일이 세기 시작하는 거야. 자, 세 번째 4x 더하기 3y 더하기 z예요. 이미 내가 z에도 1을 넣었고 y에도 1을 넣었고 x에도 1을 넣었기 때문에 난 11에 대한 증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증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 플러스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 x-y-z-라고 할게요. x-y-z-에 이 값들이 얼마여도 괜찮아? x-y-z-는 0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양의 정수가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워졌지. 너 넣고 싶은 걸로 다 넣고 해도 괜찮아. 나 y를 하나도 안 집어넣어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한테 신경 쓸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봐봐. 나는 여기서 이제 일일이 막 나열하는데 그냥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열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나열했으면 좋겠냐면 큰 거부터 최대한 많이 쓰는 방법으로 나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다 한 번 더 쓰고 갈게. 얘가 11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씩은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x-가 최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2. 그럼 8이죠. 그럼 3만 추가되면 되니까 y-가 1이어도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3이면 되겠죠. y를 안 쓰면 3이 추가돼야 되니까 z가 3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인 건 끝났어. 그러면 1이면 4니까 4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6까지 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모두 끝났어. x-가 1인 것도 끝났어. 그럼 x-가 0이면 11이 온전히 11이 남으니까 y-는 3이고 2고. 그 다음에 얼마니? 1, 8이고 0, 0, 11이다. 뭐 이래도 괜찮겠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그런지 이제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그냥 단순한 문제를 아주 주저리 풀었습니다. 근데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걸 시청하게 될 맥심 시청자 3명에게는 뭐 이 내용이 그렇게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알아요? 이 영상을 누가 수학을 막 공부를 원래 못했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이 시청하게 될지, 사실은 뭐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A, B, C, D가 있는데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A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우를 쪼개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어? 가장 짧게는 2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크게 보면 2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3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2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A, B, D, 그 다음에 A, C, D 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번 만에 갈 수 있는 방법은 A, B, C, D, A, C, B, D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한번 지나간 걸 다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안 되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그냥 경우의 수 다리 연결된 거 곱하면 되는 거지.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A, B, D는 2 곱하기 3, A, C, D는 2 곱하기 A, C는 3이고요. C 다음에 C에서 D는 2죠. 그 다음에 A, B, C, D는 2, 2, 2. A, C, D, B는 3, 2, D 하면 3인가?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세요. 그럼 나는 아까 혼자 풀 때 5번 나왔었는데.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지 않는 문제죠.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분해해서 약수 구하는 공식을 써야 하는데 18을 소인수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2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무슨 제곱을 했습니까? n제곱을 했으니까 얘는 3의 2n제곱을 곱하기 2의 n제곱이겠네. 그러면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얼마가 돼? 약수의 개수는 2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되겠네. 근데 그것이 얼마가 되어라? 190이 되어라. 이제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자, 또 여담을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홀수죠. 근데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여기가 지금 짝수니까요. 그렇다니 이게는 n 플러스 1이 짝수니까 n은 홀수일 수밖에 없겠네. 그럼 보기에서 짝수의 답을 고르는 사람은 바보.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사실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대충 때려 넣는 것이 중요해요. n에다가 홀수를 때려 넣으면 되니까 얼마쯤 집어넣어 볼까? 그냥 눈에 좀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럼 n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n이 9일 때는 10 곱하기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면 9이 18 곱하기 1이니까 19가 되겠죠. 190이 되겠죠. 그래서 n은 얼마다? 9면 되겠다. 굳이 뭐 2차 방정식 풀어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여기다 그냥 풀까요?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인가요? 7명이 팔각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팔각 뭔지 알죠? 그 발목 묶어가지고 그지? 하는데 여학생과 남학생은 교대로 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뭐야?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서 있을 경우 서로 인접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죠.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 인원수가 달라서요. 인접하지 않아도 되는 먼저 남학생을 먼저 남을 까는 게 중요해. 이 경우의 수는 4팩이야. 그치? 그럼 여학생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냥 인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있어야 되니까 여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자애들 3명이 줄을 서는 경우 3팩. 그래서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야 되겠죠. 4팩은 24고 3팩은 6이니까 그럼 144가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7번 A, B, C, D, E를 나열할 때 적어도 양쪽 적어도라는 건 딱 보면 여사건 느낌 나죠? 그러면 적어도 양쪽 끝이 자음이 오는 경우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적어도 한쪽이라도 자음이 오는 경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여사건으로 풀 거니까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빼기 누구 할 거야? 적어도 한쪽 끝이 자음이니까 모두 모음 하겠죠.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 전체 경우의 수는 5명이니까 5팩일 거고 그 다음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 모음이 몇 개 있나요? 모음이 2개밖에 없네. 모음 2개를 양쪽 끝에 배치하는 방법은 2팩토리야. A가 앞에 있을지 E가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가운데 애들을 나열하는 것은 3팩토리야. 자, 뭐 이런 거 계산해도 되지만 3팩으로 묶으면요 4, 5, 20 빼기 2 그러면 여기 얼마? 6 곱하기 18 해가지고 128이 되나요? 108이 되네. 108 3번. 자, 18번 1부터 10일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수를 임의로 택할 때 선택된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 두 수의 곱이 짝수여야 돼. 두 수의 곱이 짝수라는 얘기는 뭐랑 동의어야? 적어도 하나가 짝수. 곱하기 하다가 하나만 짝수여도 다 짝수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건 여사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12개 중에서 2개를 임의로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할까? 12, C, 2. 자, 2개를 곱할 건데 여기에서 뭐 할 거야?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그거의 반대를 빼야 되죠. 모두 홀수. 1부터 12까지에는 홀수가 몇 개 있어? 6개 있어. 6C, 2가 되겠지.
그러면 12C는 12 곱하기 11 2 빼기 6 5 2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66 빼기 15 하니까 답은 얼마다? 51이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 지금 2회째 풀고 있지만 에이 교재를 잘못 선택했나? 약간 이런 풀어주려고 했던 교재를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려 마플 위 앞에 있는 터프 문제 있죠. 터프 문제가 더 공부가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어려워지나? 자, 각 자리의 숫자가 모두 4자리 자연수 중에서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의 숫자 이건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내가 우리 퇴근하고 나서 퇴근할 때 이제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옷을 3개 삽니다. 옷을 3개 왜 샀냐면 우리 와이프의 옷과 우리 딸내미의 옷, 우리 막내 아들내미의 옷, 이 옷을 3개 사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3개를 딱 사가지고 집에 딱 갔어. 그리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자 선물이야 그러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갖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3명이 나누어 가지니까 3팩일까? 아니면 그 경우의 수는 그냥 1일까? 1이죠. 그렇죠? 이건 뭐냐면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딸내미 옷을 와이프가 입지는 않겠죠. 딸내미 옷을 아들이 입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딱 보면 알죠. 순서가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면 돼요. 그럼 알아서 가져가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1개죠. 여기에서도 그 포인트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자리 숫자가 있어요. 4자리 숫자가 있는데 자, 4자리 숫자가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100의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보다는 1000의 자리에 들어있는 숫자가 크고 싶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로 봐야 되냐면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는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마치 순열일 것 같지만 이걸 뭐로 풀어야 돼요? 조합으로 해야 맞아요. 왜? 내가 5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를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숫자로 들어가라고 했어. 그러면 아직 누가 1000의 자리인지 모른다고 해서 걔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풀이를 들어가 보면 야 100의 자리랑 100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 2개를 뽑자. 그러면 10C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뽑자. 그거는 이미 2개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2개의 숫자를 뽑았으면 8C 2가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곱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를 10으로 하셨던 얘기는 우리가 여기 살짝 고민이 드는 것은 여기 4자리 숫자 만들 때 1000의 자리는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0이 될 수 있으니까 1000의 자리가 0이 되는 부분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다가 2개를 뽑는데 0과 6을 뽑았다고 치자. 그러면 이 0이 1000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나요? 이 0이 1000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없어. 왜? 0과 6 중에 누가 커야 돼? 1000의 자리가 커야 돼. 그럼 여기선 1000의 자리 숫자가 6이 되지 0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1000의 자리가 0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그냥 이 경우의 수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계산해 보면 10C는 얼마? 10 곱하기 9에 1 곱하기 2고 곱하기 8C는 얼마? 8 곱하기 7에 2 곱하기 1이야. 그럼 우리 약분을 스무스하게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2는 4니까 여기서 4를 날려서 2만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90 곱하기 28 하면 되네. 이걸 계산하면 아마 1260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겠다. 알겠니? 또 지친다. 또 지쳐. 나 또 지쳐요 이제. 자, 볼게요. 이번에는 뭐야? 삼각형이야. 이거 앞에 배차도 했고요. 점이 9개 있는데 일직선상에서 삼각형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야 되겠어요. 그럼 9C3에 여기 일직선상에 점 몇 개 있으니까 6개, 여기 일직선상에 점 몇 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계산해주면 답일 건데 알아서 답을 찾으세요. 자, 이것도 따로 좀 뺄게요. 유리함수 파트에서 물론 모든 단원이 산술기하 평균을 좋아하지만 유리함수에서도요. 유리함수에서 특히 최소값을 물어보면서 아니면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뭘 구하라고 하겠네?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특징이 생겨? 우리가 어떤 식을 만들면 여기서 유리함수에서 출토된 어떤 식은 어떤 형태냐면 분수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산술기하 평균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루트 안에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얘는 왜 산술기하 평균을 좋아하냐면 그게 서로 이제 2 루트 A, B 이 자리에서 이 분모가 약분이 되면서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조금 관찰하면 산술기하 평균 연습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어렵진 않아요. 자, 어차피 PQ의 길이는 누구의? PQ의 길이는 결국 뭐야? P의 Y 좌표고요. 그 다음에 PR의 길이는 또 뭐야? P의 X좌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요점의 좌표를 누구라고 찍을 수 있을까? 요점의 좌표를 그냥 내가 이럴게요. T, T-1분의 4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두 좌표를 더한다라는 것은 이 X좌표와 이 Y좌표를 더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보고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냐? T 더하기 T-1분의 4 둘 다 일사분면에 있는 좌표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었더라? 이거 그대로 하면은 이거랑 곱했을 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 복잡함이. 그래서 어떻게 했었니? 얘를 약분시켜주는 얘가 되기 위해서 얘가 T-1이 되죠. 그럼 내가 전체식에다가 1을 뺀 거니까 너는 나중에 계산할 게 1이 있는 겁니다.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누구만 산술기하 평균을 해? 얘만 산술기하 평균을 하죠. 자, 그러면 얘를 산술기하 평균하면 이거 둘이 더한 것은 2루트 요거 약분되니까 이렇게 4가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은 4입니다. 그럼 산술기하 평균 최소값 4가 나왔는데 그 4가 나오게 되는 건 항상 어떨 때야? 항상 얘네 둘이 2 똑같이 이걸 나눠 가질 때죠. 그럼 T-1이 2일 때니까 T는 얼마일 때야? 3이 되면 되겠네. T가 3일 때 P의 X좌표가 3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이 부분이 4고 거기다가 1을 더해야 되니까 이 답은 최소값은 얼마다? 5다. 그리고 그 최소가 되는 애는 얼마다? T가 3이다.
그래서 A, B는 8이 되겠죠. 유리함수랑 산술기하 평균이랑 치네요. 뭐? 이게 지금 마이크가 여기서 막 움직이는 소리에 바닥바닥 소리가 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다음 역함수가 존재함을 뭐하래? 보여라? 설명해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역함수 존재 조건이 어떻게 되니까? 역함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죠. 그죠? 그러면 1번에 대한 서술은 반드시 뭐로 끝나야 돼?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가 끝나야죠. 그쵸? 그래야지 맞는 거지. 그러면은 fx는 무리함수인데 얘는 정의역과 우리가 치역을 구할 수 있죠. 정의역이 어떻게 돼? 분모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분의 2보다 클 때 정의가 되고, 그때 이 함수 무리함수는 뭐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대칭이동이 없잖아. 그러면 걔는 계속 증가함으로, 그러면서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무리함수는 x가 3분의 2보다 클 때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gx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이게 학교에는 일부러 이 말을 써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한다라는 말을 써주지 않는데, 그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 반드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정의역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거 2명 안 썼어요. 3개 학교에서 나오는데 2명이 정의역을 안 써줬어. 자, 그럼 두 번째. 자, 무리함수는 저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써놓죠. 뭐 역함수 만드는 방법이 다들 알고 있었던 것처럼 x랑 y를 바꿔치기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치기 하고 이항할게요. 그럼 x-2는 루트 3y-2인데 양변을 제곱하면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항해서 정리하면 y는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에 치역이 얼마였어요? 여기 치역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이쪽에 이놈의 치역은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지. 그럼 치역이 2보다 큰 건데 역함수는 항상 이거의 치역이 정의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x가 2보다, 왜냐면 x랑 y가 바뀐 거니까. 그럼 여기 정의역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y로 바뀌니까 y는 3분의 2보다 큰 것 같다는 얘가 치역, 역함수의 치역, 얘가 정의역.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이것 때문에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역함수를 못 구할까봐 나오는 게 아니라 너네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고 정의역 써줄 거니 얘는 반드시 필이다. 그 다음에 3단계 다음 역함수와 교점. 봐봐. 하나 또 얘기할 것은, 만약에 무리함수가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야. 감소함수면 어떨 수가 있어? 무리함수하고 그거의 역함수하고 y는 x가 아닌 곳에서 교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뭐 교점의 개수가 막 3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야? 무리함수가 증가함수지. 아까 저기서 증가함수라는 걸 보였잖아요.
무리함수가 증가함수이므로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이외에서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역함수와 무리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때는 그냥 뭐 하면 돼? y는 x랑의 교점만 구하면 돼. 자, 그러면 루트 3x-2 더하기 2는 x. 그럼 얘 이항하면 마이너스 2로 빠질 거고, 제곱하면은 3x-2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얼마니 이러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이야. 그러면 이거 x좌표가 뭐 나오니? 6하고 1 나오죠? 그러면은 지난번 1회차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의 차이만 구해서 5에다가 거기다가 뭐 하면 된다 그랬니? 루트 2만 곱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네들은 답이 얼마야? 5 루트 2가 될 거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자,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또는이라고 할 때는 경우의 수를 합쳐줘야 되는데, 합쳐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A의 경우의 수, B의 경우의 수 한 다음에 반드시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모두 포함되는 부분을 빼줘야 되는 게 반드시 있는데, 4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는 최소가 얼마야? 20이죠. 근데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20이 되는 경우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얼마야? 0일 수밖에 없어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더하기만 하면 돼. 항상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 빼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남들이 틀리는 걸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의 배수인 경우는 4의 배수는 4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고 12인 경우도 있겠지. 4인 경우는 뭐야? 3개 있을 거예요. 1, 3, 3, 1, 2, 2. 8인 경우는 2, 6, 3, 5, 4, 4, 5, 3, 6, 2. 6. 맞나? 5개 있는 거죠. 12는 6, 6 하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인 경우는 5랑 10이죠. 5랑 10인데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해가지고 얼마? 4개. 10이 되는 경우는 4, 6, 5, 5 4, 6, 5, 5 4, 6, 5, 5 아유 이렇게 안 써. 6, 4. 자, 그러면 3개.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되겠다. 자, 매갈이 없는 문제. 성의 없이 낸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런 거 무조건 다 맞아줘야 되는데 조금 수업할 때 당시 좀 어려워한다기보단 이런 걸 풀기 싫어하더라고. 난 이런 거 나오면 좋던데. 다음 문자 사전식 배열 문자 5개 가지고요. 사전식 배열하면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 얘기야. 당연히 500개 만들 수 있겠죠. 이거 120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DECA 얘는 몇 번째냐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은 A부터 여기 뒤에 네 문자 있으니까 이거 4팩이겠죠. 자,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거 이제 B가 이거니까 이제 더 진행 안 하고요. BA로 시작하는 거 여기 세 문자니까 3팩이죠. 그 다음에 BA 다음에 뭐 올 수 있어? BC 올 수 있지. BC도 3팩이지. 그 다음에 BD 올 수 있죠. BD니까 더 진행을 해서 BDA 두 문자 오니까 2팩이고, 그지? BD ABC, 그지? 그 다음에 A 너무 성급했어. BD C로 오는 거 몇 팩? 2팩. 그 다음에 BD E. 그 다음은 AC죠? 그 다음은 BDECA. 자, 4팩이면 얼마? 24. 3팩이면 6. 3팩이면 6. 2팩이면 둘, 하나, 둘. 여기다 또 2개. 그러면 얼마야? 30, 12, 12, 42.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는 40이고요. 108번째 문자열은 뭐냐라고 하면 또 A로 시작하는 거 4팩. 그치? 3번은 B로 시작하는 거 4팩. 물론 이거 거꾸로 뒤에서 해도 되는데 난 뒤에서 하면 더 헷갈리더라고. 자,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4팩. 그럼 여기 24, 24, 24까지 한참 멀었죠? D로 시작하는 거 4팩. 그러면 24 곱하기 4는 얼마야? 96. 아직도 96인데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거에서 이 A로 시작하는 게 요거 다 합치면 지금 얼마야? 96번이야. 그러면 나는 뭐 몇 번을 더 추가시켜야 돼? 12개를 추가시켜야 돼. 이 A로 시작하는 거 몇 개? 6개. 그지? 그 다음에 이 B로 시작하는 것도 6개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딱 108번째네. 그러면 108번째는 뭐란 얘기야? 2B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이란 얘기지. 그러면 2B 그 다음에 E 썼으니까 D 쓰고 C 쓰고 A 쓰면 되겠다. 얘가 답이겠네요. 그렇죠? 끝났다.